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91번째, 91번째의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얘기의 주제는요, 언어, 단어의 선택이,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6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미안해. 두 번째, 고마워. 세 번째, 잘했어. 네 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당신을 믿는다. 여섯 번째,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조금 나이든 지위든 조금 위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언어. 그래야만이 듣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미안해. 좀 지위든 나이든 좀 위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본인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좀 지위든 나이가 작은 사람에게는 뭐 바로 지적을 해요.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무슨 권력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작 잘못했던 부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죠. 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작기 때문에 지위가 아래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고민되고 거기서 오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미안해,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 행동이든 말의 어느 표현이든 이럴 경우에는 빨리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고마워, 고마워.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상대가 나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 고맙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글쎄요, 그 고마움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자주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은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겸손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당신이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표현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칭찬이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건 뭐 자녀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어린 사람 아니면 뭐 지휘적 정말 잘했다 수고했어 정말 이번 프로젝트 이번 시험 뭐 이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잘했어 격려 칭찬 해주는 이런 부분이 상대가 어깨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마음이 뿌듯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말 칭찬 격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줄 수 있는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역으로 될 수 있겠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생기는. 뭐 생체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나의 생각 이런 부분. 하지만 현실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격려, 열정을 심어주면 부모님이나 그리고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활동 나오실 때 냉동실에 나이 한 20살 딱
맡겨놓고 나오시라. 젊은 마음으로 나오시라. 그냥 작은 유머지만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로 열정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당신을 믿는다. 호칭이 바뀔 수 있겠다. 누구를 믿는다.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믿음을 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가 본인이 좀 이거는 어려울 거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데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해낼 것이다. 이런 믿음과 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거고 본인의 능력보다 더 해서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 믿는다. 이렇게 누구누구 군, 누구누구시 이렇게 요번 건에 좀 책임을 갖고 해주세요. 당신을 믿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부분을 결과물을 만들어 올 겁니다. 그 믿는다는 그 단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참 사랑스럽다. 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물론 넌 할 수 있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참 정말 너는 내가 믿었던 그대로였어.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자녀 입장 그리고 직장의 후배든 아래 사람들 용기를 얻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는 충분히 네 능력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 어느 여태껏 쭉 지켜봐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정말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도 당신이 맡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용기 100배 주는 당신을 인정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자녀가 시험을 봐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그 자녀들의 중압감은 학교 다닐 때 느껴봤지만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쨌든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잘 보인다는 다른 표현. 부모의 그 고생에 보답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칭찬 듣고 엄마가 좋아하는 부모가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래서 자랑스럽다, 격려하고 이런 단어 선택들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자, 미안하다. 그 다음에 고맙다. 잘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다. 넌 할 수 있다. 넌 참 자랑스럽다. 이런 단어, 언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선배들로서, 어른들로서, 후배들이나 자식들, 그리고 같은 동료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92번째, 9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앞자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고 자제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똑똑하지 말고 앞에 너무자가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너무 어리석지 말고, 세 번째, 너무 까다롭지 말고, 네 번째, 너무 겸손하지 말고, 다섯 번째,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여섯 번째, 너무 침묵하지 말고, 일곱 번째, 너무 강하지 말고,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너무 똑똑하지 말고, 너무 어리석어도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세상 물정말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똑똑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정확하고 내 얘기가 법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본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만 합니다. 본인이 제일 똑똑하답니다.
이러면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겠죠. 너무 똑똑하다. 본인이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그래, 그럼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혼자 해봐라. 이런 얘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대하다가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네 혼자 해봐. 네가 잘났다고 했고, 네가 똑똑하다고 했고, 네 혼자 다 한다고 했잖아. 그럼 네 혼자 해봐. 그리고 잘 되면 뭐 본전이고, 안 되면 그거 봐. 잘난 체 하더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자, 너무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자, 너무 어리석은 척, 너무 착한 척 하면 사기꾼들이 많이 오겠죠. 속이려 하겠죠. 본심이 워낙에 이렇게 뭐 똑똑하지만 이렇게 다 수가 많은데도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사람과 그건 다릅니다. 너무 어리석으면 사람들이 좀 속이려 할 것이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너무 겸손하지 말아야 한다. 자, 너무 겸손을 하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기준치 너무 모든 게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거만하면 또 안 되겠죠. 뭐 내가 좀 뭐 재산이 있어, 내가 뭐 학식이 있어, 내가 뭐 지위가 좀 있어. 그래서 너무 거만하게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도 문제지만 너무 겸손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글쎄, 뭐 모임이든 어떤 뭐 단체의 어떤 뭐 세미나든 회의든 가면 너무 본인의 의견만 돌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자기 얘기만, 자기. 그리고 자기 주장만. 근데 너무 말이 많아. 결론이 없어요. 문제는 던져놓고 그냥 주저리, 핵심이 없어. 그냥 이 얘기했다가, 뭐 저쪽 가서 뭐 엉뚱한 얘기했다가 방향이. 자, 말이 많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뭐, 저 사람은 하는 얘기가 값어치가 없다. 느낌이 없다. 뭐 등등. 너무 가볍다. 저 사람의 주제가 뭔지.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말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너무 침묵하지 말고, 너무 침묵하고 조용히 가만히 나는 그냥 이 사람 이 얘기해도 네, 저 사람이 저 얘기해도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좋다. 뭐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네. 이렇게 침묵하다 보면 그 사람이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래도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아니, 최소한의 자기 표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뭐 해석상에도 이렇게 해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뭐 아무런 의견 피력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돌아가서 엉뚱한 얘기 할 수도 있는. 아니, 자기의 주장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침묵하고, 어. 그럼 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묵해야죠. 그리고 잘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좋죠. 자, 하지만 꼭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너무 강하지 말고, 예, 강하면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너무 강하면 부러질 거고요. 너무 약하면 부서질 겁니다. 약하면. 자, 그래서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일곱 가지, 너무 말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는 뭐 똑똑하지 말고 너무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했어. 너무 어리석지 말라. 바보처럼. 그리고 너무 까다롭지 말라. 까탈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너무 겸손하지 말라. 여기에는 너무 거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너무 거만하고 너무 겸손하고. 그건 아니다. 중간 지점에서, 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말이 많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 너무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여덟 번째, 너무 강하지 말고. 강하면 부러지고 약하면 부서진다. 예. 남에 의해서 내가 그걸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완결편으로 보면 겸손은 사람을 무르익게 하고 배려는 사람을 매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사람을 품격 있게 하는 거고요. 사랑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말고, 겸손과 배려, 존중, 사랑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 철학으로 가는 이런 부분. 제가 얘기했던 말들이,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훈과 교본으로 남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버릇, 인생의 노년, 중년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몸입니다. 몸. 이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잘 살았다. 그리고 건강히 살았다. 아니면 정말 나는 목표했던 그 지점을 도착이 되었다. 아니다. 아직은 내가 목표점까지는 좀 더 가야 한다. 등등 개인이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슬펐던 기억들, 정말 좌절했던 기억들,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정말 내가 뿌듯하게 내가 살아오면서 희망을 느꼈고 진실로 좋아했던 그런 순간들, 많은 시간들이 흘러 뭐 하나의 찰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회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든 못 살아왔든 지금 이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매번 느낍니다. 물론 저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앞으로를 살아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 지난 시절, 뭐 과거의 어떠한 부분들, 물론 중요합니다. 역사가 있는 그런 과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건 뭐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분이나 중년이든 노년이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첫째는 이제 마음, 좋은 생각, 마음의 버릇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이제 긍정적이어야 되죠.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음을 한번 잘못 먹게 되면, 선택이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긍정의 마음을 가질 거냐 부정의 마음을 가질 거냐, 이 선택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결과가 돌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은 어차피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최근에 들리는 많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처해진 부분들, 뭐 고독사도 있겠지만 스스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돌아다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이런 결과가 큰 결과가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버릇. 말버릇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평소에 이제 욕이라는 좋은 단어를 좀 쓰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어쩔 때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욕설이 나옵니다. 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좋으냐, 뭐 시원하냐, 개운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욕을 하고 나면 뭐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조금 더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안 좋은 마음. 그래서 말의 언어에 대한 순화, 좋은 칭찬을 하고 비난과 불평보다는 비판 뭐 이런 것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감사의 마음, 단어를 버릇처럼 달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물론 세상사 살다 보니 때로는 뭐 운전할 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 도로에서 부딪히다 보면 웬만하면 거의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순간이 나오고 이러면 한 번씩 나오는, 야, 이게 아직은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 다 완벽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내가 뭐 2% 부족한 사람 항상 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완성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버릇, 두 번째 말버릇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정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때는 그게 이제 단련이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서 그런 부분은 더 버릇을 또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몸이에요. 몸. 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연상되는 게 대부분이 건강을 연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스마일로 얘기할게요. 얼굴, 웃어야 된다. 몸. 네. 내가 내 몸을 상대에게 이렇게 뭐 오픈해서 내가 건강하다 이런 거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소 띈 얼굴, 활짝 웃는 얼굴. 그러면 상대도 미소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인상이 그냥 세파에 시달렸고 막 혼자 인상을 쓰고 있고 막 이러면 접근하기가 좀 싫어지고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스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나 보다. 괜히 뭐 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가 불편한 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얼굴 표정을 좀 이쁘게 만들고 웃으면서 저도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막 인상을 쓰고 오만상을 쓰고 있으면 꼭 가고 싶겠습니까? 멀리하고 싶죠. 예. 그래서 활짝 웃자. 연습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정말 잘 안 돼요. 표정이 웃어야 돼. 스마일 해야 돼. 사진을 찍을 때도 웃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웃어져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단체 사진 찍을 때 한번 보세요. 전부 그냥 오만상이야. 그래서 뭐 웃자, 웃으세요, 스마일 뭐 이렇게 하면 그제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웃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내 자신한테 당당하고 활짝 웃는 사람이 더 앞으로 잘 살 거고 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생각, 좋은 버릇을 가지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었어요. 몸. 물론 건강도 들어갑니다. 건강도 하지만 웃자, 얼굴, 스마일. 예,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5 작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 가지, 3333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5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 세 번째는 없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들, 다섯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각 파트별로 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티벳의 속담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장수하는 비결. 그러면 뭘 세 가지를 하면 될까요? 장수의 비결은 첫 번째는 먹는 것을 절반으로 줄인다. 2분의 1로 줄인다. 지금 너무 많이 과식을 해서 병이 나지 소식을 해서 병이 난다. 이런 건 현대인들에게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좀 절제하자. 그래서 2분의 1로 줄이자. 그리고 두 번째, 걷는 것을 2배로. 글쎄요, 여러분, 하루에 5,000보 걷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승용차나 차량 이동을 하다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만보를 걷기를 하는데, 실상 생활에서 5,000보를 못 걷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걷는 것을 2배로 늘려라. 그리고 세 번째, 웃는 것을 3배로, 웃는 것을 자주 웃어야 된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먹는 거 줄이고 걷는 거 운동이지. 2배로 하고 세 번째 웃는 거 3배로. 엔돌핀이 돌아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행을 가면서 즐거우려. 여행 가는데 너무 부푼금에 여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확 비울 수 있는. 그런데 여행을 가면서 뭐 이삿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챙겨갔다. 여행 가방은 가벼울수록 좋다.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야 한다. 자, 두 번째,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함께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야죠. 짜증나는 사람하고 여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 그리고 가족들 이런 여행, 뭐 친구들도 정말 좋은 절친들하고 이를 함께 여행을 하는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집이 없으면 절대 즐거울 일이 없다는 거죠. 여행이 어느 기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뭐 한 달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먹는 것도 좋은 거 음식 먹는 것도 뭐 즐거운 거 노는 것도 끝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리고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없는 게 세 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뭐로 살든 둥글게 살든 세모로 살든 정답은 없다. 각자의 자기의 삶에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뭐 친구든 뭐 누구든 가족들 다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달라요. 참 그건 묘하게도 그래요. 똑같이 살아가는 뭐 똑같은 환경에 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 없다. 그리고 세상 비밀이 없다. 세상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외쳐본들 비밀이 보장되는 게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할 텐데 본인이.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 글쎄, 세상 공짜 없다. 내가 이렇게 뭐 아껴 쓰고 뭐
밥값 안 내고 이랬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밥값 잘 내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두 번째는, 죽을 때는, 나 혼자 죽는다. 물론 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사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운명을 하는 코는 본인 혼자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함께 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이 얘기는 주는 의미가 크죠. 세상 죽을 때 내가 열심히 아무리 재물을, 황금 덩어리를 모아도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이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재산, 뭐 자식들 이렇게 물려주고 그거는 뭐 적정선은 물려줘야죠. 하지만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선은 내가 쓰고 베풀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조금 전에는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첫 번째는 뭐 분명히 죽는다는 거 알고 나 혼자 간다는 거 알고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잘 안 돼, 그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세 가지 모르는 게 있다. 뭐야? 첫 번째,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 내가 맨날 몇 시에 날 정해서 그런 자연사의 죽음은 그런 건 없어요. 스스로 비극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외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어디서 사망할지, 죽을지 모른다. 참 그게 요즘은 이렇게 뭐 요양원이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가는 곳이 이렇게 또 있지만 그게 뭐 어딘지 내가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씁쓸하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 어떻게 병으로 아니면 뭐 사고 아니면 뭐 자연사 뭐 어떻게 죽을지는 모른다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모작전, 장수하는 비결, 여행, 그리고 없는 일, 세상에 없는 일, 비밀 없죠. 정답도 없고 공짜도 없고 죽음을 알고 있는 사실, 모르는 사실 등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글들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뭐 죽음, 사후세계 뭐 등등 해서 이런 걸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태어나는 방법은 뭐 다들 이렇게 비슷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방식은 다 천차만별 다르다. 요즘에 와서는 우리 집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차후의 얘기를, 사후의 얘기를.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씁쓸하고 뭔가 그건 아니야 막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평가를 받는 게, 태어날 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죽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평가받는 게 더 크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숨을 쉬고 있을 때 항상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95번째, 9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위한 인생, 이겨내야 할, 버려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안정감. 네 번째는 비통함. 다섯 번째는 열등감. 여섯 번째는 조급함.
이 6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언어가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말끝마다 이렇게 뭐 억양이 옥타브가 높기도 하고 욕설을 하고 정말 그 언어 말 자체가 거칠고 정제되지 않는 사람은 주로 마음에 분노가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되는 첫 번째 말, 언어의 중요성을 필요로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어떤 도전에 있어서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있어서 먼저 두렵다, 겁을 낸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시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더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또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말 그대로 재수가 없다. 나는 재수가 없다. 이러면 그 재수가 있는 재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은 두려움 많은 사람이다. 이 두려움을 빨리 벗어내야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안정감. 불안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 자랑을 막 계속해요. 글쎄요, 그 얘기도 우리가 뭐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은 잘 몰라. 기억을 못 해. 아니, 했던 얘기를 리바이벌 하고 또 저번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자, 그런데 그 얘기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한 겁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마음이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자랑거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죠. 뭐 한 두 번 정도도 들을 수 있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뭐 그때 자랑했던 걸 또 리바이벌하고 또 하고 이런다 보면 그 사람은 안정감이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아니면 뭐 내 추억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정감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불만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다. 자,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이런 자랑거리도 적당히 해야 된다. 예, 적당히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비통함. 이게 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이 많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 뭔 이렇게 비통한 일이 있을까? 그런 걱정마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든 일을 매사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극적인 뭐 드라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주로 이렇게 비판 남이 어떻게 해도 저거는 잘못된 거고 비판 뭐 어떠한 일이 어떤 부분이 있어도 잘못됐다 비판 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본인에 대한 것도 비판. 자, 이거는 뭐야? 본인 자체가 아주 이렇게 뭔가 잘못 빠져들어 있는 비통한 이런 한이 서린 것 같은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지만 남한테도 계속 비판만을 위한 비판 이런 걸 빨리 걷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열등감. 이건 뭐 남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보다 잘나면 더 싫은 거예요. 이런 어떤 열등감, 남에 대해서 잘하고 이러면, 글쎄요, 뭐 칭찬은 못할 망정,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지적질을 한다든지, 그 앞에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절대 못 합니다. 돌아서서, 왜?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내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열등감.
아니, 사람이 당당하고 그 열등감을 빨리 치워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이런 부분 내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나하면 그냥 비판, 비난, 응? 헐뜯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을 만들었으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다. 그거 아쉽죠? 빨리 버려야 돼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은 조급함. 이제 여섯 번째 조급함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뭐 회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개를 해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이렇게 단체에서 모여서 뭐 시민생활 단체에서도 모여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뭐 해외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또 서로 그런 부분을 구하게 되고, 뭐 아파트 우리 뭐 번영이든 운영이든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꼭 자기 주장만 해. 예를 들어 뭐 거래업체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 인맥인지 뭔지 이렇게 모르지만 아는 업체를 뭐 계속 그 업체를 해야 된다 주장을 안 하면 삐져. 그왜 그럴까? 아니, 전체 얘기로 뭐 예를 들어 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그 자기가 주장하는 대가 뭐 가격이든 어떤 공사의 어떤 그런 적정성이든 다 보고 난 다음 다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아는 그 업체를 무조건 해야 돼. 그래, 남 얘기는 안 듣는 거야. 비용이 비싸든지 말든지, 응?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결정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요.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서 버릴 거, 빨리 고쳐야 될 거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여섯 가지. 첫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비통, 한이 쓰려 있으면 안 돼. 다섯 번째 열등감, 여섯 번째 조급함,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95 번째 시간, 인생 성공을 위해서 이겨내야 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96번째, 9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간직해야 돼, 지켜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한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겸손, 여섯 번째는 여유.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행복, 즐겁고 내 삶이 행복하다.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껴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항상 힘을 실어주고 이런 사람들, 주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본인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뭐 가정, 뭐 직장, 그리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보면 항상 긍정적인 얘기, 칭찬, 격려 할 수 있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사람. 자, 이거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이렇게 뭐 진짜 이 굴곡이 있다든지 뭐 욕설이 나가든지 그러질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중심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자, 세 번째, 담대해야 한다. 담대. 심장이 강해야 된다. 배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대해야 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왜? 본인 자체가 담대하고 강하고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야 한다. 이건 꼭 배워야 합니다. 강직해야 되고요. 강해야 되고요. 그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 절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얘기는 마음속에 진실을 담아서 상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슬프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행위, 행동, 그 다음에 말로서도 충만한 그런 사랑의 위로를 전달을 합니다. 그 위로를 던진다는 건요, 사랑도 있겠지만 경험에서 나온, 앞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늦게, 이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얘기를,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함께, 경험을 한 그 위로를 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겸손. 겸손해야 한다. 이걸 간직을 하고 나도 배워야 돼.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막 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이만한 얘기를 이만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속은 보면 속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켜 보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과장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면 우리 선배인데 학교에 올 때 보면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옷을 덜 차려입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부자처럼 안 보여요. 집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이제 활동하고 하는 걸 쭉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달랐구나.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 겸손하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사실 조급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도 모든 것도 시간에 쫓기고 조급하고 여유가 없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여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좀 듣고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1대1이든 단체로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나눠보고, 제가 회의 주제도 해보고, 진행도 해보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 남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오롯이 본인 주장만 하고 본인 얘기만 하려는 사람.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돌아다 보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 물질적인 여유도 있겠지만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러니까 상대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좀 남의 얘기도 경청하고, 그래야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서로가 같이 다 합해지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내가 꼭 간직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에 시간에서는 이겨내야 할, 이제 뭐 좀 버려야 될 6가지를 얘기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직하고 좀 가져야 될, 그리고 부족한 걸 채워야 하는 그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이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래야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런 담대한 사람들 진실되게 뭐 포장해서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유를 가져야 남의 얘기를 편안하게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